어, 이번 시간에는 태어난 해, 달, 날에 의해서 계절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계절의 자연의 그 1년을 계산하면 그것을 사람의 한 일생으로 계산했을 때에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과 또 겨울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은 무언가 자연에서 생산을 해낼 수 있으나 겨울에는 생산할 수가 없죠. 뭐 밖에서 할 일이 뭐 있나요? 물론 이제 뭐 지금에야 이제 그 모든 물류나 과학이 발달이 돼서 겨울에도 이제 노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순수한 자연의 관계를 볼 때에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겨울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땅이 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봄에 생산을 하고 여름에 생산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생산을 해내서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살아왔던 세월에 일했던 것, 또 저축해 놓은 것으로 말하자면 겨울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암수운세법의 가장 골격이죠. 암수운세법의 가장 큰 골격은 때때에 암수가 계절마다 변한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천간에 의해서 정해진 나이가 있다. 첫째는 암수가 변하고 두 번째는 나이가 변한다. 나이가. 세 번째는 뭐예요? 각각의 계절마다의 암수가 변하고 나이가 변하면서 그것은 계절마다 옮겨간다. 즉 말하자면 움직임에 의해서 운기, 움직이는 기운이 소멸하기도 하고 또 생성하기도 하는 그런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이제 계절이 옮겨가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실제 생활의 나이와 어떻게 연관이 되겠느냐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이의 관계, 계절의 관계, 암수의 관계 다 중요한 얘기죠. 다른 지금까지 어느 학자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이거 60갑자로 공부를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오묘한 이 조화의 변화가 있더라 해서 말하자면 내가 이제 책으로도 쓰고 이렇게 그 책으로도 쓰고 또 세상 밖으로 내놓고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좀 재미가 없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때때의 그 역사적인 일이나 나에게 다녀가셨던 분들의 어떤 인상에 대한 얘기, 다 거의 실화죠. 아주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들 이제 도막 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러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몇 번만 들으시면 우리 스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또 많으신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계절의 자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계절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경진생이 을경금 무기 경신 신사월에 태어나서 기축날 태어났다. 예를 하면 이거는 이제 태어난 해입니다. 이건 달입니다. 이건 날입니다. 자, 그러면 요 경진년에 우리가 봄의 계절은 몇 년이에요? 우리 나이는 이제 21살까지라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따리를 싸 가죠. 이제 21살이 넘어서 이제 21살에서 22살로 가면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요리 갑니다. 요리 갑니다. 가서 요 여름의 시기가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여름의 시기가 43살까지라 그랬죠. 그럼
봄의 계절에는 글자 하나가 10년 정도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이게 봄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교육받는 기간이니까 이때의 운기는 많은 부모와 조상의 어떤 그 음덕에 의해서 큽니다. 음덕. 예. 음덕에 대해서 크고 있고, 그렇게 다 자라서는 어떻게 이제 내가 진짜로 이제 실습 들어가는 시간이 뭐예요? 여름이죠? 이제 21살, 20살 되면 이제 뭔가 세상에 뭔가 알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이제 품고 있는 그동안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계절로는 여름이 되는데, 신사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신금의 시기는 몇 년이 되냐 그러면 11년이 됩니다. 여기 11년. 그럼 우리가 이제 21살에서 32살 정도? 예. 실제는 이제 32살이 되겠죠. 대략 32살 정도까지가 신이 일하고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 아래로. 보따리 싸가지고. 그럼 여기도 11년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33살부터 43살까지 정확하게 11년이 됩니다. 3에서 3까지 가니까. 되면, 이렇게 되면 여름의 계절이 지나갔죠. 그러면 43살 넘어 44살이 되면 또 어디로 가요? 보따리 싸진 것도 일이 기라고 하는 이 천간의 기운으로 갔죠. 그러면 이게 이제 44살부터 44살부터 55세까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56세에서 67세가 되겠죠? 그럼 이 글자들은 뭐예요? 12년. 12년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살에서 55가지가 기토가 일하고, 그 다음에 축토가 일하면 56세에서 68세가 돼. 근데 가을이죠. 요건 가을이죠. 가을. 또 이 자식 왜 이러냐. 가을이죠. 가을. 그 다음에는 67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여기 이제 겨울로 가지, 겨울로. 겨울로 가는데, 이건 따지지 않는다. 우리, 뭐 이제 전혀 뭐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뭐 태어난 시를 가지고 그 계절을 해서 운기를 보는 것은 자연을 중심으로 한 암수운세법에서는 그걸 그냥 덮어둬라. 그렇게 되죠. 이 전 시간에도 우리가 각각의 그 연주, 월주, 일주를 세울 때 절기도 무시하라 그랬죠. 절기도 무시합니다. 왜? 절기로 12개의 그 달을 자르면서 하게 되면 궁극에 무엇을 버리는 것이냐? 공달, 윤달을 버리는 거예요. 윤달. 윤달의 행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윤달을 버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잘라라? 자르지 말아라? 1월생이면 1월생으로 써. 12월 달에 이기면 절기가 넘었더라도 그냥 12월로 써라. 1월달 절기가 안 들었더라도 그냥 써라. 1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찌 보면 쉬운 얘기죠. 그래도 그냥 뭐 절기가 입절이 됐냐,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따질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암수에 의해서, 암놈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순놈으로 가고, 순놈의 시기에서 또 암놈으로 오고, 이게 아주 오묘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남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병진생이다. 병진생이다. 병진생, 병진수, 무기경신, 신사월로 하면 되죠. 신사월로. 신사월. 그래서 이제, 경오날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어난 애는 남자이든 여자, 이거 다 암놈이죠? 이거 순놈이죠? 순놈이죠? 그러니까 순놈은 행위로 살아간다, 이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머리 싸맬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나이마다에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다. 이 위에 예 말씀드린 것은 그때 나이마다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자리를 아신, 나아자 몸신자를 써서 나아자 몸신자를 써서 예, 말하자면 나아자 몸신자를 써서 아신, 아신이죠. 아신이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아신의 자리가 딱딱 오행과 암수가 다 구별되기 때문에 이제 천간에다 지지에서 천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다 누구나 인생이 끊임없이 굴곡 있고 또 변하는 것은 그 아신의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신의 오행에 의해서, 즉 오행과 나이와 암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25 먹었다. 그럼 병진생 신사월 경호 날 태어나신 분이 현재 나이가 25이다. 그럼 어디 앉아 있어요? 여기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예. 25. 그러면 35이면 어디에 앉았을까요? 10살 더 먹고 여기 앉았죠. 여기는 몇 살부터 앉냐 그러면은 22살부터 32살. 이것도 11년이죠. 예, 11년. 여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럼 32살을 넘어가서 32살에 넘어가 33살부터 43살까지 11년 동안 어디 앉아 있어요? 이 사가 앉아 있어요. 사화에. 그러니까 천간의 연주의 아신의 자리는 10년씩이고 월주의 자리, 즉 여름의 자리에는 그 글자 하나가 지니고 있는 시간이 11년씩 됩니다. 11년씩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속하는 일주의 시간은 글자 하나가 12년이 됩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전의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죠. 예, 그것은 자신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또 나와서 할 일, 또 내가 나이 먹어서 말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할 일 다 다르죠. 내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시기의 생과 봄의 인생과 내가 여름에 돼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들과 같이 모든 것을 섭렵하고 배우러 갈 때의 그 행위가 다르죠.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을 낳으면 자연히 나이가 먹게 될 것이고 세월을 보내게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인생이 가을에 접어드는 거죠. 가을에 접어들 때에는 또 그 기간이 글자 하나가 12년씩.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내 자리가 바뀌고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60 한갑이 넘으면 올해 62살이다. 그러면 이 62살인 분은 누구나 다 여기에 앉아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이 오화의 기운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가을이죠. 가을에서 겨울이 가죠. 겨울. 그때는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누군가 내가 그동안 농사 지어서 저축해 놓았던 것을 쓰는 계절이 됩니다. 단 여기서 벗어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또 종교에 기여하시거나 봉사하신 분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 큰 덕을 베푸신 분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겨울에도 끊임없이 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뭐 요 네 가지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덕을 베푼 사람들은 그 덕을 받은 사람들이 신세를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의 또 덕을 이렇게 갚아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하면 태어난 해의 봄은 글자 하나가 10년씩이고 태어난 달은 글자 하나가 11년이다. 그래서 토탈 위아래 글자 두 개죠. 그래서 22년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3살 정도 4살을 넘어가면서는 얘는 가을로 갈 때에는 글자 하나가 12년씩이다. 그래서 토탈 24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0살까지요. 여기는 42살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로 3살이 되겠죠. 여기도 21년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43살 넘어서 이제 44살부터는 60, 한 7세 정도까지가 인생의 가을입니다. 이 가을 넘어가면 겨울인데 겨울에는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때는 운기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농사를 짓고 뭐 사업을 한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네 가지의 그 조건에 부합되신 분들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직일 때는 하는 거예요. 전문직.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찮은 기술이지만 내가 말하자면 뭐 도장 파는 기술이 있다. 아니면 내가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내가 건강이 허락하고 내 눈이 잘 보인다면은 그 시계 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금세공도 할 수 있다. 뭐 철물로 용접도 할 수 있다. 근데 건강이 따라주는 한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직에 종사를 하면. 그냥 누구라도 항상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운세의 오행이 그 운기, 내가 기운이 쓸 수 있는 시기냐 없는 시기냐 이것도 따져봐야죠. 이거 조금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름이 계절에 사화에 앉아서 이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병진생 신사 같으면요 이거 남의 광빨만 되고 실속이 없어요. 왜? 온통 불이니까. 위에 천간에 신금이 하나 있지만 어떻게 돼요? 화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별로 신금이 모양 내는 거, 자랑하는 거, 실속이 없는 거예요. 가을까지. 근데 이제 경호의 시기가 되면은 이 오화가 조화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에 오는 태세의 해. 예를 들어서 뭐 임진년이다. 뭐 계사년이다. 뭐 갑오년이다. 을미년이다에 따라서 오행이 바뀌잖아요. 그것이 내가 앉아있는 아신의 자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되느냐? 즉 상생의 관계냐 상극의 관계냐를 보는 거죠. 그럼 뭐 어렵지 않죠. 상생관계는 서로 앞뒤의 오행이 도와주는 거고 상극의 관계는 한 칸 건너에 상대가 나를 외면하거나 내가 외면해야 되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를 극하거나 이런 오행이죠. 그것은 뭐 기초의 말씀을 내가 그동안 많이 드렸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은 금생수, 수생목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건 그의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상생상거의 관계는
그때에 오는 그 해의 마다마다에 어떠한 기운들이 있느냐? 예, 그 오행의 기운에 따라서 스스로의 기운이 운기가 말하자면 좀 상생될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쇄, 꺾여져 나가서 좀 기운이 좀 덜한 기운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자연의 오행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캐오느냐, 못 캐오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용의 얘기를 했죠. 용. 병지는 용이죠. 이 용은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용을 본 사람이 없으나 사람이 용이다라는 말을 내가 누누이 하지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용 쓰고 삽니다. 다 용입니다. 단 용은 힘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아주 딱 찍어놨잖아요. 힘 없는 것은 용이 없어요. 그 힘 없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무기. 이무기들이 판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오행의 상생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본인의 운세가 아니면 운기가 어떻게 상승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하강작용을 하느냐. 또 그 해의 오행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또 달의 오행이 있죠. 그 달. 달도 오행이 있습니다. 그 달의 오행에 목, 화, 토, 금, 수 오행으로 쭉 돌고 있거든요. 그 순서는 정해졌잖아요. 그 마다. 1월달은 인, 묘진, 봄이죠. 4월달, 사오미, 여름이죠.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이죠. 그 다음에 해자축, 수, 겨울이죠. 이것이 운기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와 어떠한 상생과 상극의 작용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잘 살펴서 들여다보면 거기서 꺼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올해는 내가 안 좋대, 삼재가 꼈대. 다 헛소리입니다. 올해는 내가 역마살이 있어서 어디 돌아다니기 좋아해가지고 돈을 못 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역마살, 도화살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무슨 살 때문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도화 써는 사람이 있어요. 도화라는 말은 뭐야? 복수한 것처럼 남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이쁘게 하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역마살 뭐예요?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행하고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주명리학이나 사주팔자에서 말하는데, 살론에 물들지 마십시오. 거기에 물들고, 함부로 귀한 운세를 스스로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신의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신이란 뭐예요? 그때 계절이 바뀌면서 마다마다의 글자 하나하나가 지니고 있는 기간을 아신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또 기초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 강의 하고, 전 시간에 내가 이제 동북아의 정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말하자면 일본 놈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걔네들 일리가 있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엄밀히 알아야 됩니다. 걔네들이 왜 독도를 주장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를. 그 이후에 가장 근본적으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동경시를 쓰고 있습니다. 동경시. 동경시를 쓰는데 일본에서 해가 떠서 우리나라로 오는 데는 30분 정도의 서울을 기점으로 할 때는 동경과 서울을 한다면 약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해가 떠서 서울로 쭉 오는데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데가 어디예요? 독도죠? 시간값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동경시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 시간값을 내놔라.
과거에 정말 우리가 50년 전에는요, 세계에서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뭉쳐서 잘 살아야 되겠다. 보릿고개 없어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할 때 가장 주된 것은요, 각 장관들한테 이런 얘기 했대요. 당신을, 물론 우리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정말 보릿고개의 배를 골아봤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최소한 보릿고개는 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가장 강조한 게 그거였다. 그렇게 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정말 우리 역사에 거의 한 8,000년, 우리나라의 역사가 한 8,000년 역사에서 한 명, 두 명 나올 동안 그런 위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자면 자원도 없는 나라. 소독 광부 뽑을 때요, 네? 300명을 뽑는데, 5만 명인가. 그것도 전부 다 대졸자들만. 네? 그만큼 못 살았었어요. 우리가 소독 파독할 때 우리가 64년도입니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살만해졌으니, 세계 밖에 나가서, 우리도 이제 동경시를 안 쓰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간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이 들어가든 풀이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일본 애들이 끊임없이 속도를 주장하는 것은요, 너희들 우리 시간 쓰니까 시간값 내놔라. 너희들 해닿는 곳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 시간이 닿는 것이 독도인데 그 독도 조금만 우리 주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는요, 걔네들한테 또 주장할 게 뭐가 있냐면, 대마도가 원래 우리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에요. 말하자면 해방이 되고 어수선한 틈을 타고 우리나라가 또 6.25 4번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승무시 자기들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대마도? 가지고 와야죠. 대마도를 주장해야죠. 왜 그런 인물들이 없나 모르겠어요. 참, 그리고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식민지라고 해요. 36년의 식민지. 이거요, 정확하게 35년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의식이 없고 자존심이 없고 줏대가 없으면은 일본 놈들이 갖다 적어준 역사를 갖다가 우리 역사를 쓰면서 일본 놈들이 36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36년, 우리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날짜 따져보면요, 35년이에요. 그것도 며칠 빠져요. 우리가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정확히 들여다봐서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힘든 데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일본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 어떤 국방력의 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국하고 맞붙어도 초기에는 좀 깨지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같은 거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몇십 배나 큰 땅덩이인데도, 인구가 몇십 배인데도 초기에는 우리가 밀리지만 중국도 전쟁하면요, 우리한테 쉽게 우리를 못 이긴대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는데
왜 일본 놈들한테 독도 문제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분쟁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창피한 줄 알아요. 우리가 독도의 그 해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독도의 해법이 그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시간 값을 내놔라 하는 의도가 있고, 또 두 개, 세 개의 조건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